오늘은 나르시시스트를 이기려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그들을 이기거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숙지해야 하는데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자아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타인을 이용하거나 조종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와 맞서 싸울 때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이기려 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1.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여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화나게 하거나 감정적인 상처를 주는 말을 함으로써 상대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그로 인해 자신이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그 상황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나 갈등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적인 불안정성을 이용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자신이 더 강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조작합니다. 차분하게 대응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이 그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방어 전략입니다. 2. 사과하려 하지 않기. 나르시시스트와의 갈등 상황에서 사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종종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사과를 자신의 승리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사과하는 것을 약점으로 보고 이를 이용해 더 큰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사과는 갈등 상황에서 책임을 공유하거나 화해를 위한 중요한 도구일 수 있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상대방을 더 쉽게 조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사과하면 봐. 내가 옳았잖아 라는 식으로 문제를 상대방의 잘못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과를 받아들이고 상황을 진정시키기보다는 이를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증거로 사용하려 합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무조건 사과하거나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그들의 논리에 말려들지 않기. 나르시시스트는 대화나 논쟁에서 왜곡된 논리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려 합니다. 그들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고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와 논쟁할 때는 그들의 논리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논리를 구부리거나 감정적 조작을 통해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들의 논리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핵심 주제에만 집중하고 그들이 말하는 왜곡된 사실이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그들이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를 할 때는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경쟁하려 하지 않기. 나르시시스트는 본능적으로 경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 뛰어나고 중요하다고 느끼기 위해 상대방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들과 경쟁하려 한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이를 오히려 자극제로 삼아 더 공격적이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이들을 이기려 하거나 그들과 경쟁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과 경쟁하려 한다고 느끼면 더욱 과도한 행동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승리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경쟁을 무리하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경쟁하거나 우위를 다투려는 시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곤 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이기적인 행동이나 감정적인 학대를 멈추게 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설득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으며 타인이 자신을 바꾸려는 시도를 극도로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완벽하다고 믿고 자신의 행동이나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노력은 헛된 시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바꾸려는 시도를 위협으로 여기며 오히려 그 관계에서 더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그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고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6. 그들의 칭찬에 의존하지 않기.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초기 관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과도하게 칭찬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칭찬은 오래가지 않으며 나르시시스트가 통제권을 확보한 후에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칭찬과 비난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상대방이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그들의 칭찬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주는 칭찬에 기대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들에게서 찾으려 한다면 나르시시스트는 그 약점을 이용해 상대방을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의 칭찬에 기대어 행동하게 만든 뒤 이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의 자존감을 그들의 인정을 통해 유지하려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지속적으로 논쟁하지 않기.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논쟁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논쟁을 이어가며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거나 논리를 왜곡하여 논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논쟁하는 것은 매우 피곤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고 있으며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논쟁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필요하지 않은 논쟁은 피하고 그들이 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압박하려 할 때는 상황을 차분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논리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중요한 핵심 사항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가스라이팅에 빠지지 않기.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그들을 조종하려 합니다. 가스라이팅 GASLIGHTING은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 전략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불신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틀렸다고 믿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은 매우 교묘하게 이루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는 점점 더 혼란을 느끼고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9.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나르시시스트는 자주 함정을 설정해 상대방이 거기에 빠지도록 유도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미묘한 신호를 보내거나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려는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자신이 피해자처럼 보이게 하려는 교묘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우위를 강화하려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제시하는 문제나 갈등에 대해 충분히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 과도하게 설명하지 않기.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이 그 이유에 대해 과도하게 설명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을 다시 조종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려 하거나 상황을 해명하려 할 때 그 설명을 무시하거나 왜곡하여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시 상대방에게 돌리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거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말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긴 설명을 할수록 그 말을 왜곡하거나 자신의 목적에 맞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들과의 대화에서는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고 그들이 상대방의 말을 왜곡하거나 재해석할 수 없도록 대화를 간략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약점을 노출하지 않기.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용해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아내어 그 부분을 공격함으로써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무너뜨리려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감이 부족한 부분을 파고들거나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용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나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과거 경험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약점을 무기 삼아 심리적으로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12. 보복하려 하지 않기.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에게 감정적 상처를 주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은 그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보복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상대방을 분노하게 하거나 반응하게 만드는 것을 즐기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려 합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에게 보복하려 하거나 그들이 한 행동을 되돌려주려는 시도는 그들과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보복하려 할 때 이를 이용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이기려면 감정적인 보복보다는 냉정하게 대처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그들의 사과를 기대하지 않기.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과를 매우 드물게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사과를 하더라도 그 사과는 진심이 없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자신의 자존심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상대방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희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사과를 통해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스스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거나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이라는 기대는 결국 실망과 좌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4.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기. 나르시시스트는 이성적 논리나 설득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며 타인의 의견이나 논리적인 설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들에게 이성적인 설명을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행동을 변화시키려 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오히려 그 설명을 왜곡하거나 무시하려 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성적 설득보다는 감정적 조작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와 이성적으로 논쟁하거나 그들을 설득하려는 시도는 종종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에서는 복잡한 논리를 사용하기보다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15. 그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기.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게 인정과 칭찬을 원하는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해 그들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들은 이를 통제 수단으로 사용해 상대방을 더 쉽게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그들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독립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게 의존하는 사람에게 더 큰 지배력을 행사하려 하므로 그들의 인정에 기대지 않고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자존감과 가치를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것이 그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전략입니다. 16. 타인과의 관계를 끊지 않기.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하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친구나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들과의 관계를 끊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외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나르시시스트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고립시키려는 시도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고립되었을 때 더 쉽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연결을 끊지 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